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12일에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개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15일부터 개장한다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번개와 같이 전격적인 속도입니다. 신삼판의 징쉔청 기업과는 별도로 따로 10개의 기업도 선정이 돼서 15일부터 주식거래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 10개사는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1개의 기업이 거래를 시작하게 되고 100개가 넘는 증권사들이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현재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등록한 투자자가 210만 명이 넘었고 또 시장이 열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총 투자자 수는 4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하이와 선전의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왜 또다시 세 번째 주식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이 거래소의 설립 배경을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 그룹이 기존 상하이방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하이 증시라든가 선전 증시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아예 새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동이나 화남 지역이 이러한 두 개의 증시로 인해서 해외로부터 또 국내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본들이 엄청나게 활력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북쪽 지역, 화북 지역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러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베이징의 새로운 증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두 시각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중국에 대한 기술 억제, 또 기술 압박 이런 거에 대항을 해서 거국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주도로 하는 기술 개발은 주로 국방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프로젝트에서도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많은 부분에 다양한 관련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여러 연구기관,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인력, 기술인력들이 함께 연구소도 만들고 기술기업도 만들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소나 기술기업을 만들어도 다량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 쪽에 실제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번에 상장과 함께 거래될 81개 기업도 그 안을 살펴보면 17개가 소위 강소기업에 속하거니와 디지털이나 IT 이런 첨단형 기업이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평균 비용이 2,536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7억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중국 정부가 이 베이징 증시를 설립한 목적은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기술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당연히 중국 정부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국가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술들은 성공하면 대박이 나겠죠. 그렇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진다면 이렇게 중소기술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베이징 증시는 제대로 궤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상하이나 선전 증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기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증권투자은행의 전무인 류시동은 이번 베이징 증시의 첫 상장의 목적은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시장 포지셔닝을 완전히 구현해서 중소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베이징 증시가 안착하는 게 우선은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타이 증권의 짱커린 같은 사람은 이번에 새로 상장이 되는 10개 기업, 이 기업들의 현재 평가치를 보면은 지금 있는 신삼판의 평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상장 후에 가격 상승폭이 50%에서 100% 정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저 윈난 같은 사람은 베이징 증시는 경매, 블록딜, 합의 양도,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허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에는 상승폭 한도나 하락폭 한도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날 이틀째부터는 30%가 상승 또는 하락폭의 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한도가 넓은 거죠. 변동폭을 이렇게 크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 베이징 증시에 상장될 기업들의 성격이 벤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메커니즘에 반영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일이 잘못돼가지고 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진행된다든지 하면은 베이징 증시 전체의 기능 자체가 침체기로 금방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바로 그런 위험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장하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든가 또는 앞으로 지원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산판에서 넘어오는 기업들도 이미 주가가 적게는 50%부터 100%까지 뛰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증시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중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자 한도 50만 위안 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고 기관 투자자에게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든가 큰 금융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든가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이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 이 중에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 그리고 위안화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거래 시행에 대한 세부 규칙, 그러니까 세칙 이런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허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성격을 보다 피부에 닿게 이해를 해보려면 증시 시작과 함께 갑자기 추가가 된 이 10개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지를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10개 회사를 간단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헝허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베이징 중간촌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센서류는 중국 정부가 말하는 소위 멱살 잡힌 기술, 카보즈 지수 중에 하나죠. 커다즈콩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주산지인 산시성에 설립되어 있는 자동화 장비 및 자동화 제어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한강용 설비와 시설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죠. 징사이커지 같은 회사는 안회에 있는데 석영진동자, 쿼르츠와 그 관계 기술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쿼르츠는 디지털 회로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가장 엔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통신망이나 스마트폰이나 IoT나 자동차, 스마트홈 이런 데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공신전동이라는 회사는 자동차의 이 차축, 샤프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주로 중장비 상용차 또는 버스 또는 장갑차 이제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유니버설 조인트까지 달려있는 시프트 구동축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중셔즈슈는 총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물과 관계가 있는 기술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교량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토목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죠. 주로 중국 서남부 지역을 시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다오 카오신이라는 회사는 선전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이고요. 도시 공공 데이터를 실제 비즈니스에 결합을 해서 주로 시정부의 보안 데이터를 가져다가 공공보안, 도시관리, 교통경찰, 관광, 전력 네트워크 이런 공공부문의 여러 분야의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적시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해줄 테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 여기에 딱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환이라는 회사는 주로 유전, 가스전,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설비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계된 시스템이라든가 설비에 들어가는 각종 액추에이터들, 유전이나 가스전 같은 데는 밸브, 파이프라인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죠. 이런 것들을 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 즈성신시는 스마트 시티 전문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SI 회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회사에 속합니다. 베이징에 가까운 허베이에 있고 주로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SDS, LG CNS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따디 디엔치라는 회사는 승용차라든가 상용차라든가 무슨 중장비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케이블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케이블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하이시에서 북쪽으로 큰 강이 있고 그 다리가 있죠. 그 다리를 넘어가면 난통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삼성 반도체도 있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회사들은 모두 북쪽에 있었는데 이 따디디엔치는 남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 한신커즈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산둥 옌타이시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 AI 회사입니다.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지능형 의사결정, 그러니까 AI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첨단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대부분 스마트 정부,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통, 스마트 경찰 이런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플러스 AI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공산당, 정부, 군대 등의 보안을 요구하는 특별한 IT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수 쪽 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회사들의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공통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다 맞고 정부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만큼 지역적으로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디디 출신 같은 민간 대기업을 압박하고 못 살게 군다. 이게 아마 공산당과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산당과 친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셨어요. 저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만일 중국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이것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베이징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 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